Welcome to Noble Character Training. 품격 있는 성품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손흥정 감독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세 번째 이야기. 성공 안에서 길을 잃지 말라. 삶은 쇼가 아니다. 미쳐야 미친다. 나만의 훈련법 만들기. 아이들을 가르치며 나는 어린 시절 고민했던 문제들을 다 끄집어내서 펼쳐놓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내가 배운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책을 읽고 연구하는 건 당연지사였고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월드컵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축구 경기들을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했다. 당시 VCR로 녹화한 VHS 비디오 테이프가 200개가 넘었다. 그 비디오를 보고 또 봤다. 그 안에서 뛰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고 또 봤다. 지금 저 상황에서 저 선수처럼 저런 움직임을 완성하려면 어떤 기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진짜 기술로 만들 수 있을까? 아이들과 함께 운동하는 게 나의 훈련 철칙이다. 아이들에게만 시키고 팔짱 끼고 서 있지 않는다. 같이 뛴다. 웨이트를 할 때도 시범을 보이며 먼저 하고 슈팅과 기술 훈련을 할 때도 반대쪽에서 볼을 차고 던지고 뛰고 주었다. 내가 하면 나도 한다. 그것이 내 철칙이었다. 그 고된 훈련을 혼자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흥민이는 한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옆에서 똑같이 훈련하니 멈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훈련할 때 나는 매섭고 혹독하게 몰아쳤다. 하지만 다행히 흥윤이, 흥민이, 아카데미 아이들은 알아주었던 것 같다. 우리 감독이 나를 엄하게 혼내도 무슨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발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정말 축구에 대한 사랑이 있다. 아이들은 그것을 스스로 깨우치고 부족한 나를 품어주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나는 가장 행복하다. 아이들이 한 단계를 완성하고 다음 단계로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행복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 순간의 보람과 희열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성공 안에서 길을 잃지 말라. 흥민이가 대중에 노출되어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 10월 30일 분데스리가 데뷔 무대에서 쾰른을 상대로 골을 터뜨렸을 때다. 멋진 골이었다. 나에게 찾아온 감정은 잠깐의 기쁨과 길고 긴 두려움. 나는 흥민이가 경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고생했다는 한마디도 해줘야 했고 들뜬 마음도 다독여줘야 했다. 그날 나는 흥민이를 꼭 안아주며 고생했다 라고 말한 후 내 노트북은 오늘 내가 가져가야겠다 하고 노트북을 들고 숙소를 나섰다. 흥민이 노트북을 안고 새까만 새벽길을 걸어 내가 묵는 여관방으로 향하며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되뇌었다. 오늘 하루만 흥민이가 망각증에 걸렸으면 좋겠다고. 감격스럽고 기뻐하고 기록해야 할 그날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은 흥민이가 그것을 잊는 것이었다. 나는 흥민이가 어린 시절부터 상 같은 걸 받아올 때면 축하한다, 고생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그 상장과 상패는 분리수거하고 들어와라 라고 말한다. 우리가 사는 집에도 무엇 하나 기념으로 붙여놓거나 내놓은 것이 없다. 나의 선수 시절에는 사진 같은 것도 찍을 일도 별로 없었지만 그때 찍은 사진, 신문기사, 당시 있었던 유니폼도 싹 폐기 처분했다. 기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대견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상을 받는 것이, 상패가 무슨 의미인가? 흥민이의 데뷔골은 내게 엄청난 두려움이었다. 좋다는 감정은 아주 잠시 잠깐 머물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그 자리를 채우고 내내 머물렀다. 외부에서 칭찬하고 언론에서 무언가 가능성을 언급할 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선수는 그에 취하기 쉽다. 사람들의 주목에 들떠 중심을 잃는 경우가 많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내가 잘났다는 우쭐함은 차원이 다르다. 자신의 중심을 잃는 순간 집중력은 현저히 낮아진다. 지금도 나는 초심을 강조한다. 자만하지 말라. 축구 선수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이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넘게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3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잊는다. 독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사람들은 손흥민이 어떤 훈련 프로그램으로 운동했는지에 더 관심이 많지만 저는 사실 중요한 건 내부적인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말라. 그것이 곧 안주하는 거다.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성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 성장을 생각하라. 삶은 쇼가 아니다. 자신이 이룬 성과에 만족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나는 그것이 두려웠다. 무척이나 두려웠다. 흥민이가 무언가를 이루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려올 때 내 안을 꿰차고 앉는 것은 그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나는 흥민이에게 항상 말한다. 성공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마라. 매 순간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살아가야 한다. 매일매일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 하루하루 자기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성공이지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좋다고 오만하면 인생을 망친다. 사람을 끔찍하게 패망시키는 것이 바로 오만이라고 한다. 이놈은 어찌나 지독한지 사람이 죽어 관 속에 들어가도 3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관 속에 들어가는 게 바로 오만이라고 말한다.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만과 오만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 성공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성장이다. 나를 성장시키려고 마음먹었을 때, 나를 초월하고 나를 넘어서야겠다고 다짐했을 때 성장이 찾아온다. 스티브 잡스의 연설 Stay hungry, stay foolish 라는 말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나의 발전을 위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부단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 흥민이는 아직 선수 생활 중이고 선수 생활을 시작한 처음에 그 마음과 똑같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흥민이의 더 큰 성공이나 더 많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흥민이가 선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 조심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마음을 딛고 성장의 의지도 싹 튼다. 상을 받고 찬사를 받으면 흥민이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기쁘고 좋을 것이고 나는 아비로서 그것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할 것이다. 그뿐이다. 영원한 것은 없기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음을 잊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골을 넣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가 할 일은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흥민이가 데뷔골을 넣었을 때 내가 한 말은 이것이다. 다행히 흥민이는 내 속뜻을 잘 알아주었다. 인터넷 안에서 아우성치는 것들, 그것이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것에 휘말리지 말아야 했다. 잠을 자고 몸을 회복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했다. 독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우리 삶은 쇼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소 10마리를 가진 사람은 1마리 가진 사람의 마음으로 살고 소 100마리 가진 사람은 10마리 가진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자신이 처한 삶을 있는 그대로 꾸미지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사는 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내실을 기하는 진정한 삶. 3가지의 가르침. 축구의 화려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인생을 겸손과 감사, 성실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 아이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끊임없이 강조했다. 축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축구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교만할 수가 없다. 네덜란드 토탈 사커의 창시자이자 불세출의 축구 영웅인 요한 크라위프는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만난 월드 클래스 선수 중에 인성이 나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다. 1. 겸손하라. 2.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너의 것이 아니다. 3. 감사하라. 4.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5.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운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 판을 깔아주고 싶었다. 나는 흥윤이 흥민이와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이 넘게 시간을 들여 깨끗이 바닥을 청소했다. 그런 다음 훈련을 시작했다. 훈련은 내가 세운 프로그램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됐다. 아직 어린 나이임을 고려해서 훈련의 강도와 시간을 조절했다. 내가 아무리 축구 무척 힘들어 라고 경고했어도 아이들이 그 힘겨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었다. 그 어려움을 몸으로 겪어 깨닫게 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축구의 화려한 겉모습만 계속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면 빨리 환상을 깨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역경을 거쳐야 꿈에 다다른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아이들의 꿈이 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이 되도록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린 흥윤이와 흥민이는 잉글랜드에서 뛰고 싶다고 했었다. 비록 아이들 말이지만 나는 그 꿈을 지지했다. 나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 축구를 하던 유년 시절에 독일에서 뛰어보고 싶다는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축구를 시작한 초기부터 나는 꿈을 크게 가지라고 강요하진 않았지만 일단 꿈을 꾸기 시작했다면 그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은 강조했다. 너희들 상대는 국내가 아니야. 너희들 상대는 세계야. 세계 각지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바로 이 순간에 너희가 편히 잠들 때도 그 아이들은 공을 차며 자신의 재능을 가다듬고 있다는 걸 명심해. 물론 쉴 땐 잘 쉬어야지. 하지만 훈련할 땐 아주 치열하게 하는 거야. 이 세계의 벽 절대 안 높아.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두 아이들은 훈련을 잘 따라왔다. 다만 집중력이 흐트러져 대충 하려 할 때나 바른 자세로 하지 않고 멋대로 요령을 부릴 때는 고함을 질렀다.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면 엄하게 혼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을 때는 그냥 봐주지 않았다. 내 자식이고 안쓰러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부모가 냉정해야 아이가 강해진다.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힘을 길러주어야 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도 통제할 수 없다. 나는 그 시절 목표한 바를 다 이루진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여한이 없다. 어쩌면 나의 이른 은퇴가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생각도 나의 부족함이 도리어 내 자식과 후배들을 위해 쓰일 수 있었으니 말이다. 축구를 꿈꾸는 모든 아이들에게 판을 깔아주고 싶다. 돈이 없어서, 지원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시작도 하기 전에 꺾이는 아이들이 없도록 판을 깔아주면 그 위에서 아이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과정을 경험할지는 온전히 아이들의 몫일 것이다. 그네들의 삶일 것이다. 기회는 준비가 행운을 만났을 때 생긴다. 성인이 된 흥민이에게 나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영국집에서 아내와 나, 흥민이가 지낼 때 집은 절간같이 고요하다. 나는 조용히 나의 역할을 수행한다. 영국에서 나의 생활은 새벽 4시 반에 시작한다. 일어나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흥민이와 아내가 깨지 않게 조용히 청소를 한다. 청소 시간은 2시간 이상을 할애야 하는데 청소하는 시간은 나에게 사색의 시간이다. 생각을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지난 일들을 돌아본다. 마치 산책과도 같다. 때론 참성과도 같다. 반복되는 동작 속에서 물결치던 마음은 고요히 정돈되고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몰랐던 질문의 해결들이 우물처럼 차오른다. 그 시간을 무척 좋아한다. 청소를 마치고 1시간 반 동안 개인 운동을 하면 점심시간, 그리고 오후에는 책을 읽는다. 아이가 17, 18살 때야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주었다. 경기에 대한 피드백도 해주고 삶의 태도에 대해 지적도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말이 필요치 않다. 아직도 꾸준히 하는 말은 흥민이가 경기하러 나가는 날 문 밖으로 배웅 나가 꼭 안아주며 하는 말 정도겠다. 흥민아, 오늘도 마음 비우고 욕심 버리고 승패를 떠나서 행복한 경기하고 와라. 이것이 내가 바라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훈련할 때 재미있게 하고 경기할 땐 욕심내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축구 선수의 꿈꿀 수 있는 전부다. 삶을 멀리 봐라.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아라. 나는 농부의 입장에서 흥민이에게 항상 이야기한다. 올 시즌에는 상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올 시즌 조금 어려웠다고 내년 시즌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 농부가 올해 풍년이 들면 다음 해에 흉년이 들 수도 있고 올해 흉년이 들었는데 내년에는 풍년이 들 수도 있는 거다.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계속 풍년만 들기를 바라는 것이 욕심이다. 운동선수에게 승패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승패에 연연하는 마음을 초월할 수 있다. 오늘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다 해도 오늘 축구를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선수. 오늘 경기가 잘 풀렸다면 그 행복감을 만끽하는 선수. 돈과 명예를 떠나 공을 찰 수 있음에 감사와 행복을 느끼는 선수. 멀리 봤을 때 나는 이것이 답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운동선수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은퇴의 시간이 찾아온다. 은퇴 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제의 승패를 가지고 논다는 것 자체가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지금 아무리 대표 선수고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라 하더라도 은퇴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 승패에 연연하고 그날그날의 경기에 기분이 좌지우지 된다면 절대로 오래 갈 수 없고 또 그렇게 선수 생활을 이어간다 해도 은퇴 후에는 후회스럽기만 할 것이다. 승패에 연연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어릴 때부터 상상했던 것, 마냥 즐거웠던 것, 오늘 졌어도 즐겁고 이겨도 즐겁고 경기 내용이 좀 안 좋아도 즐겁고 경기 내용이 좋아도 즐겁고 내가 몸 관리 잘해서 은퇴를 1, 2년이라도 늦출 수 있으면 된다. 은퇴하고 나면 이 시간이 너무도 그리울 것이다. 오직 내 행복을 위한 축구를 해라. 나의 아킬레스건. 1990년 난 은퇴를 했다. 아쉽고 아쉬웠다. 너무도 뛰고 싶었다. 프로선수 4년차, 통산 37경기, 출장 7골, 오른발로 2골, 왼발로 3헤딩으로 2골. 이것이 내 K리그 기록이다. 보잘것없는 이 기록이 내가 살아온 20대의 흔적이다. 나에게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다. 원망하고 후회하고 방황하며 내 인생을 낭비할 수 없었다. 내 몸을 망칠 수도 없었다. 그렇게 그 시간을 이겨냈다. 기회의 신. 삶은 몇 번의 기회를 준다. 무심하게 혹은 선물처럼 그 기회를 잡는 자와 흘려보내는 자가 있을 뿐이다. 2008년 7월 29일 흥민이는 가족을 떠나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다. 나는 독일로 떠난 아들에게 한 번씩 전화통화를 하면서 먼 타지에서 보낸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고 해이해지기 쉬운 마음을 가다듬어 주었다. 내가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남하고 똑같이 해서는 생존할 수 없다. 남 잘 때 같이 자고 남 먹을 때 같이 먹고 남 놀 때 같이 놀면 절대로 남을 앞서갈 수 없다. 성공은 선불이다. 그건 분명하다. 성공은 10년 전이든 15년 전이든 내가 뭔가를 선불로 지불했을 때 10년 후에는 15년 후에는 20년 후에 성공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 지불을 안 했는데 내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성공이 찾아오지는 않는다. 흥민이의 하루에 대해 묻고 독려할 때 고맙게도 흥민이는 내 당부를 귀담아 들어주었다. 흥민이는 노력했고 버텼고 적응했다. 아이들의 일에 실패는 없다. 오직 경험만 있을 뿐이다. 감사와 겸손, 밥 짓는 아비.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걸 밀어붙여야 한다. 세속적으로 표현하자면 투자는 생산을 결정한다. 투자를 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나의 시간이든 열정이든 삶이든 나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시간에 나 자신을 투자하기로 했다. 흥민이는 자신의 축구를 더 완성시키기 위하여 흥민이 자신을 투자하기로 했다. 흥민이가 함부르크에 계약이 된 후 숙소 생활을 시작했고 나는 근처에 방을 잡고 생활을 시작했다. 이름만 호텔이었지 하룻밤에 50유로, 우리나라로 치면 여인숙 같은 곳이었다. 침대는 딱 내 몸 크기를 감당할 정도였고 방은 3평 남짓했다. 내 형편에 그 이상은 바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홀로 3년을 지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우습게도 배고팠다는 기억밖에는 나지 않는다. 그때 나는 함부르크 지리도 모르고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었으니 50유로짜리 호텔에서 조식으로 제공하는 빵 몇 조각을 먹는 게 하루 중 가장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었다. 그곳에서 나의 존재 이유는 흥민이 훈련 뒷바라지, 그 외에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 역할에 충실하려 했다. 새벽에는 서성이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고 비 오는 날엔 창밖을 보며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렸다. 흥민이가 훈련을 하러 가는 시간이 되면 나도 남의 차를 얻어 타고 그곳으로 함께 갔다. 훈련을 하고 나오는데 대여섯 시간이 걸렸고 나는 그 시간 동안 밖에서 훈련을 지켜보고 서 있었다.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내가 이기냐 심정으로 매서운 함부르크 날씨랑 싸우는 심정으로 버텼다. 훈련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철망 너머로 훈련을 볼 수밖에 없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몇 시간씩 서서 아들의 훈련을 지켜보는 내 모습이 독일 신문에 실린 적도 있다. 그래도 훈련은 지켜봐야 했다. 어떤 훈련을 하는지도 봐야 했고 그곳에서 흥민이의 부족한 점과 고쳐야 할 점들을 찾도록 피드백을 해줘야 했다. 흥민이를 쉬게 하고 여간방으로 돌아오면 방은 차디 찼다. 너무 추워 1시간 반 정도를 침대에서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내 체온으로 그것을 덮여야 잠들 수 있었다. 딱 축구 경기 전 후반을 뛰어야 하는 90분간
나는 이불 속에서 몸을 덮였다. 춥고 배고팠던 생각밖에 안 나는 3년. 하지만 누군가는 고난이 은혜였다고 말하듯이 어린 시절부터 고생은 좀 해봤다 자신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잘 넘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웬만한 것들은 예방주사를 맞아서 잘 극복할 수 있었다. 환경은 매끄럽지 않았고 매 순간은 극적이었으나 그러다 보니 위기 대처 능력도 길러졌고 결단력 하나는 자신이 생겼다.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들이 없다. 살면서 그런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된다. 운칠기삼, 당연한 일은 없다. 우리가 누리는 이 하루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다. 신선한 공기, 따스한 햇살, 사랑하는 이의 웃음이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 청춘이 아름답고 짧게 흘러가듯 우리의 생 또한 그럴 것이다. 설령 우리의 생이 100년 넘게 펼쳐진다 해도 이 장엄한 우주의 역사와 자연에 비하면 그건 수억만 분의 1초 동안 움직인 작은 벌레의 자취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산다는 것은 날마다 고개와 같다. 그리고 쏜 화살과도 같다. 그렇기에 귀중하다. 감사하다. 그리고 조심스럽다. 오늘 운이 좋았다고 내일 운이 좋으리라는 법은 없기에 운칠기삼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를 보낸다. 손흥정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마지막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